네. 여러분들한테 또 책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킨 거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의 서문이죠. 서문부터 조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 드릴게요. 극도로 메마르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 같다. 성적으로도 무감각하고 무섭고 망설여진다. 기운이 없고 영감이나 신명이 사라진다. 열의가 없고 허무하고 부끄럽다. 항상 울화같이 밀고 걸핏하면 화가 나며 앞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짓눌린 느낌이고 때론 미칠 것 같기도 하다. 또 이런 증상도 있다. 무력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없으며 항상 불안하다. 뭔가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뚫고 나가지 못할 것만 같다. 자신의 창의력을 남에게 양보하고 자꾸만 자신에게 해로운 애인이나 친구 혹은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자신의 리듬에 맞지 않는 생활을 용인하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게 된다. 패기가 없고 머뭇거리고 생활 리듬을 조절하거나 한계를 정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모두 야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서두에 이 문장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한 게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그 중에 자기 모습, 내 모습, 혹은 내 옆사람 모습, 내 남편, 내 아내 모습 중에 떠오르는 모습 있으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한 데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단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저는 이 책을 2013년, 2014년 이 정도에 만나서 정말 수십 번 읽었죠. 수백 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금 코칭 관련해서 제가 하는 일에서 주로 참고하는 참고서 혹은 교재 같은 책들을 지금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책이 물론 제가 2018년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소개해드린 책도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유튜브로서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2, 3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시리즈가 크리스탈 프티콜랭이라고 심리 조종자에 관한 연구 그 책들을 한번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창조성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에 부제처럼 달려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원형 심리학으로 분석하고 이야기로 치유하는 여성의 심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제목하고 그림으로 봤을 때 네, 여인들이란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실 거고 뭔가 지금 이렇게 보면 늑대의 여자가 타고 있죠. 그러면 늑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늑대를 이렇게 앞에다가 앞세웠을까? 늑대하면 어떤 느낌들이 떠오르세요? 네, 달밤 떠오르죠. 그리고 달밤에 늑대하면 그냥 단순히 달밤에 늑대가 나타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은 무언가 폭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변신도 일어나고 평소에 없었던 어떤 일들, 신비로운 일들 혹은 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죠. 네, 말 그대로 지금 그렇게 느끼신 그대로의 늑대의 어떤 성질을 이 친구도 이 책에서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한 5, 6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읽게 된 건 이걸로 가장 많은 그룹 코칭 워크숍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살면서 느꼈던 여러 이야기들을 다른 동료 여성들과 동지 여성들과 나누고자 했던 건 분명 있고요. 여기서 여성을 치유하려는 이야기로 치유하는 여성의 심리라고 했으니까 여성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주인공으로 내세운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제가 여자로 살아오면서 여자에게 주목한 건 사실이지만 남녀는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고 제가 아무리 여성의 심리와 여성의 치유에 주목한다고 해서 그 많은 반쪽인 남자
배제하고 여성만 치유하고 여성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겠죠. 우린 당연히 다 엮여 있고 함께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억압당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전존재로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면 작업을 해야 될 남녀는 평등해요. 또 제가 워크숍에 남자분들을 초대하고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남자분들도 여자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럼 여자들도 너무 여자하기에 남자들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또 배제당했나 권력과 힘 혹은 우월하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 잃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잃었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이 저자가 클라리사 에스테스라는 저자인데 이 책은 어디 있나? 나는 이 책이 내가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내가 오랫동안 영적인 기아 상태에서 찾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네, 이거는 추천의 글이니까 이제 클라리사 에스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을 추천한 김승희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을 이제 서두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부분이 있죠. 극도로 메마르고 피곤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없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인 기아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이 그럼 무엇을 기원으로 쓴 거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원형 심리학으로 분석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원형 심리학 하면 이제 또 모르시는 분은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학은 좀 아시나요? 네, 심리학에서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소위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원형심리학은 정신분석학에서부터 출발한 그 갈래를 갖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제자인 칼 융이 있어요. 칼 융 혹시 아시나요? 요즘 BTS 때문에도 엄청 떴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전부터 칼 융에 빠져서 저의 작품과 칼 융을 매우 이제 엮어서 공연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BTS 노래가 유독 좋은 이유가 우리 내면을 건드려주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칼 융이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정신분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표현한 걸로 분석 심리학이라고 이제 조금 용어를 구체화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이제 분석 심리학의 또 기초가 이 원형이라는 원형 심리학이에요. 이것도 설명드리면 되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모르겠어요. 오늘 녹화 분량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 어떻게 차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기억,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는 거의 저희가 아마 6천만 년 전부터 인류가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의 경험, 그들의 기억, 소위 조상의 경험과 기억이 내 정신, 내 마음에 유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7, 80년 동안 만에 새롭게 뭐가 창출돼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죽는다기보다 우리 조상들의 했던 경험을 고스란히 유전받아서 다소 복제하듯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또 내 고유성, 내 돌연변이의 형태가 또 세포로 자라나고 있어서 그 유전자, 나만의 유전자와 조상이 물려준 유전자가 새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들만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그 조상들의 기억과 경험이 유전돼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그 유전돼서 내려오고 있는 형체를 원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원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몇 억 년 전에 조상도 해를 본 적이 있고 몇 억 년 전에 조상이 달을 본 적이 있고 산을 본 적이 있고 엄마를 겪었고 아빠를 겪었고 군인을 겪었고 곰을 겪었고 뱀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해 하면 느껴지는 감수성, 엄마 하면 느껴지는 감수성, 뱀 하면 느껴지는 감수성이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원형 심리학을 이제 갖고 들어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나 근원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너 안에 소위 늑대 원형을 꺼내내. 네 몸에는 늑대를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늑대 원형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 클라리사 에스테스가 굉장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늑대 원형을 쓸 때 너무 약간 단편적이잖아요. 그럼 오 하는 그런 목소리를 깨워내라는 거야. 아까 같이 밤에 뭔가 변신할 것 같고 평소랑은 있지 않았던 이상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뭔가 그 야성적인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사실은 야성이라는 단어도 핵심이에요. 여자들이요, 너 안에 야성을 깨워내봐. 그 얘기 뭐냐면 상대적으로 문화나 전통과 사회가 여자가 야성적인 거, 오 하면서 막 변신을 하고 뭔가 뛰쳐나가고 밤에 달을 보고 새로운 모습으로 막 나가고 뛰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금기로 여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좀 동의하세요? 우린 조금 얌전해야 했고 순종적이어야 했고 일단 수용해야 했고 따라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야성이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 원형적으로 기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사용을 못하는데 왜 문제시 삼느냐? 본성 안에 들어있다는 건, 기억 안에 들어있다는 건 언제든지 자극을 받으면 움직여요. 나 사용되고 싶어. 야성, 나 사용되고 싶어. 그러면 야성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질서를 너무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야성을 꺼내줄 수 있도록 다듬어서 이렇게 갖고 놀아봐야 되는데 본성 안에 있으니까 나 좀 꺼내줘, 나 좀 사용해줘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회적 금기가 여자는 다소곳해야 돼, 여자는 순종해야 돼, 여자는 얌전해야 돼, 따라 시키는 대로만 해, 거기까지만 해 라고 한다면 이 야성이 나중에는 병이 들고 무의식에서 힘이 더 커져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널 해칠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럼 야성은 아까 말한 대로 늑대가 하면서 막 이렇게 변신하고 나가고 막 그런 거 말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자 안에 있는 어떤 용감함, 추진력,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의지, 어떻게 보면 힘, 파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남성이 드러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자는 보여주기로는 뭔가 정말 잉태를 하기도 하고 해서 품고 있지만 여자 방식의 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도 보고 자라고 역사가 거듭되고 인류가 거듭되면서 이 안에 원형에는 힘이라는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남자로 태어나지 않아도 남자를 계속 보면서 각인했던 힘, 여자만의 방식으로 사용할지언정 파워라는 거. 우리 파워를 어디서도 배우면 번개, 태풍, 비바람, 여기서도 파워를 배워요. 힘을. 뭔가 다 뒤엎어버리고 강렬하게 쨍쨍 내리쬐는 태양에서도 힘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 안에 그 힘의 원형이 없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해보고 싶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도 한참 막 적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노트에다 표기를 해놨는데 여자 안에 있는 이 늑대, 야성, 여거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게 생명의 원초적 순리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힘만으로만 얘기해도 이 여걸 원형은 그것보다 좀 더 원대해 보이거든요. 나를 움직이는 영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너의 영혼을 깨워야 해. 여자들이여 너의 영혼을 깨워. 그럼 결국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남성이라고 힘을 겉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영혼이 깨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짜 야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진짜 지혜와 사용해야 될 어떤 생명의 생명력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건 또다시 또 개입하는 얘기지만 남녀를 초월하는 문제지만 일단은 우리는 여자에 주목하는 걸로 풀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더 원대한 생명력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너의 생명력을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서 생명력은 그렇다면 되게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석이 아니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야성, 여걸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처럼
착착 이렇게 포토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영상 같은 행동이고, 그 생명력의 원초적 순리까지 본다 그러면 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 꽃이 싱싱하게 흐드러지게 피는 순간, 그것도 여성의 여걸, 야성이 뿜뿜하는 시기인 거고, 싱싱하게 꽃이 흐드러지게 피다가 계속 피어 있으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의 일을 다 했어 하고 꽃이 떨어지죠. 꽃이 지고, 꽃이 지는 것들을 제때에 잘 해내서 씨앗이 되고, 씨앗은 단단하게 연글어서, 열매는 또 아까 꽃 전이죠. 단단히 연글어서 때가 됐을 때, 봄이 되었을 때 그냥 씨앗으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싹을 틔워서, 새싹이 틔워서 자라면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꽃이 지고 씨앗이 돼서 다시 새싹을 피우고, 이 계속되는 순환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진짜 영혼, 생명력, 야성, 여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하는데 왜 가슴이 뭉클해지지? 눈물이 날 것 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책에서 나왔듯이 메마르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무감각하고 무섭고 망설여지고 허무하고 열이 없고 걸핏하면 화가 나고 앞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초적 순리를 잘 정말 충만하게 그 순리를 살아내는 것, 이거 여러분들 그 영혼을 깨어내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자. 손상된 내 영혼, 위축된 내 영혼,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혹은 나 자신의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훼손돼 버리고 짓누르고 억압해버린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까 늑대 원형, 여걸 원형, 야성, 생명력, 영혼, 지혜를 다 꾹꾹 눌러버린 거잖아요. 얘를 다 깨어나게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원형 심리학을 이렇게 이야기 치유라는 방식으로 이제 책을 쓰신 거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 치유? 이야기를 치유한다고? 그럼 여기에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말이겠죠? 그쵸? 요것도 읽어드릴게요. 서두인데, 듣고만 있어도 치유가 되는 이 이야기의 매력. 이 책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들은 여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야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그저 듣고만 있으면 될 뿐 다른 아무런 보조수단이 필요 없다. 이야기에는 잃어버린 심리적 경향을 보수하거나 되찾는 데 필요한 힘이 있다. 즉각적으로 여걸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흥분, 슬픔, 그리움, 이해를 유도한다. 이거 읽어도 쉽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웹툰 막 보시죠. 그거 보시면서 뭐가 일어나요? 감정이 움직이고 감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이 깨어나고 감각이 깨어나는 데에는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 인간에게는 보통 어떤 캐릭터를 보면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캐릭터를 보면 감각이 깨어나고, 이렇게 공통으로 받는 자극이 있잖아요. 이 또한 융심리학의 원형에서부터도 연결이 돼요. 대대손손 물려받은 조상의 기억과 경험의 원형과 어떤 이야기의 어떤 캐릭터를 보면 우린 공통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감각이 깨어나. 그런 이야기에 또 이제 원형 심리학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산업, 예술 이런 것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시시때때로 확인해보고 싶고,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싶고 해석해보고 싶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내지 않아도 치유 효과가 있는데, 이왕이면 전문가와 함께 왜 우리가 그 캐릭터를 보고 그 느낌을 느꼈지? 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아까 불끈 화가 났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전문가와 함께 좀 해석을 하면서 보면 소위 이제 조금
재인식하고 각성함으로써 나를 스스로 좀 성찰해내거나 주변의 일들을 해석하는 새로운 제3의 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3의 눈에 의해서 좀 예전에 안 그래도 이미 이야기를 갖고 힐링을 받았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확보되고 조금 더 큰 테두리의 이해도가 생기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내가 조금 큰 사람이 됐다라는 데서 오는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다 일상을 힐링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또 저와도 이렇게 연구한 저자분이나 학자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메마르고 영적 기아 상태에 놓인 혹은 놓이기 쉬운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깨워내고 생명의 순리를 내 몸 안에서 체득하면서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꽃을 싱싱하게 피우면서 그런 의미로 제가 아마 이 책에 매료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도 제가 책 3개, 책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주로 참고하는 참고 시리즈 서적들을 좀 소개해드렸고, 3가지 영역 안에서 좀 세분화해서 좀 연재를 좀 해나갈 생각이에요. 연재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구독자 1000명을 찍으면 그때부터 랜선 코칭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구독자 1000명 으쌰 여러분들 구독자 1000명부터 랜선 코칭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구독자 1000명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참고서 안에서 세분화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메일로도 물론 여전히 그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으로 내 꿈을 펼치면서도 내 주변 사람들과 오히려 더 협력을 잘 해내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미래를 같이 꼭 현실로 구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거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